안녕하세요. DB성형외과의 디테일러 국동비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코성형을 계획하고 계신 분에게 제가 앞트임 수술을 권해드렸을 때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제가 이제 앞트임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라고 하면 저는 나중에 이렇게 코를 높일 생각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피부가 당겨져서 미간이 좁아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앞트임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코 수술을 먼저 하고 앞트임을 추가로 하든지 그걸 결정해야 되는 건 아니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성형과 앞트임의 연관성, 그것이 바로 이번 영상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있는데요. 환자분을 이렇게 옆으로 돌아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 코 수술을 안 하시고 앞트임 수술도 안 하신 분이죠. 이 미간의 높이와 이 콧대의 높이 있잖아요. 이 차이 갭을 먼저 측정을 해요. 왜냐하면 코성형을 할 때 콧대를 높이려면 이 갭이 좀 있어야만 해요. 콧대를 높여서 이렇게 콧대를 미간 높이하고 맞춰서 일자로 해버렸다고 하면 옆모습도 굉장히 어색하고 앞모습도 굉장히, 그 영화 아바타 그 파란 친구들 있잖아요. 이마 높이와 미간 높이와 콧대 높이가 일자가 되면 상당히 어색한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 이걸 측정하고, 그렇게 되면 대략 부영물을 몇 밀리짜리 넣을 수 있는지 판가름이 되겠죠. 이 차이가 얼마 안 나시는 분들은 부영물이 이제 제일 얇은 건 한 2mm짜리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두꺼운 건 한 7mm 정도짜리까지 있어요. 3.5배나 차이 나는 그런 두께잖아요. 차이가 별로 안 난다. 그럼 사실 부영물을 높은 걸 넣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나중에 코성형을 한다고 해도, 하실 계획이라고 해도 앞트임의 영향이 거의 없어지는 꼴이 돼요. 그걸 이제 옆에서 단면으로 그려보면 얼굴 앞이고 이게 눈이고 이게 콧대인데, 이렇게 얇은 2mm의 실리콘을 넣게 되면 뭔가 안에 부영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당겨지면 미간 부위가 당겨져서 좁아질 것이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2mm라는 건 굉장히 얇은 두께잖아요. 그거는, 피부라는 거는 원래 약간 신축성이 있죠. 이렇게 약간씩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어도 약간 늘어나서 그냥 해결이 되는 거지, 어떤 옆에 있는 구조물을 당길 정도로 힘이 가해지지는 않는다. 제 경험상으로는 최소 한 4mm 정도 되는 임플란트를 넣었을 때야 많이 당겨지다 보니까 미간 쪽이 약간은 당겨지게 된다. 그럼 그게 이제 얼만큼의 효과가 있느냐를 생각해보면 4mm 이상의 임플란트를 넣었을 때 앞트임을 한 0.5mm 이내로 한 효과가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말은 곧 0.5mm 이상의 앞트임을 해야 될 분이라면 아무리 코를 높여도 여전히 미간은 멀거나 미간이 당겨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앞트임을 제가 권하는 분들 중에 생각을 해보면 0.5mm를 틀려고 앞트임을 하자고 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잘 없어요. 재수술이거나 아주 미세한 몽고주름을 없애고 싶거나 그런 경우나 0.5mm를 트는 거지, 대부분 딱 봐도 미간이 멀거나 그 몽고주름이 진하거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앞트임을 보통 1mm, 또 많게는 2mm, 2.5mm까지도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 트는 수치와 비교해보면 이 코 수술에 의한 효과는 너무 미미하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런 질문을 받으면 미간과 이마와 콧대의 높이 차이 갭이 만약에 커서 4mm짜리 이상을 넣어야 될 것 같다, 콧대가 한마디로 너무 낮다, 없다, 그래서 4mm, 5mm, 6mm 이런 임플란트를 넣어야 될 상황이면 앞트임 하는 수치를 조금 줄여서 하면 되겠죠. 2mm 하실 분을 1.5mm만 해놓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될 것이지만, 그게 앞트임을 할 필요가 없느냐 하면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앞트임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앞트임을 권해드리면 너무 그럼 미간 너무 좁아지는 거 아니냐, 너무 좀 극단적으로 흑백 논리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쌍꺼풀도 몇 미리에 잡을지 선택권을 드리는 것처럼 앞트임도 마찬가지로 선택권을 드리거든요. 1mm 하실래요? 1.2mm 하실래요? 1.5mm 하실래요? 선택권을 드려요. 왜냐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취향이 반영되는 부분이거든요. 자연스럽게 트고 싶은 사람, 시원하게 트고 싶은 사람, 그 본인 취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런 코 수술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 너무 과감하게 너무 시원하게 트지 마시고 좀 자연스럽게 트고 나서 그 다음에 코 수술을 하셔도 충분히 괜찮다. 영상을 제작하는 취지가 되겠고요. 코 수술이 한마디로 앞트임의 효과를, 그만큼의 효과를 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앞트임을 전혀 안 해도 될 정도로 코나 미간이 당겨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예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옆모습을 사실 보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은 가족들한테 본인 이렇게 90도 옆모습을 찍어달라고 하세요. 이마와 이 콧대 사이의 어떤 갭, 높이 차이 재보시고, 그냥 꼭 수치로 재지 않아도 차이가 많이 나면 나는 콧대를 높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콧대를 높이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이게 차이가 별로 안 나면 못 높이겠구나, 별로 부영물을 두꺼운 걸 쓸 수가 없겠구나, 앞트임은 별개로 필요하다면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어떤 유튜브 영상 주제가 눈, 코 동시 수술 또는 그런 건데,
눈, 코 동시 수술할 때 뭐 쌍꺼풀 높이를 뭐 코 수술할 거니까 쌍꺼풀 높이를 다르게 한다 이런 건 사실 없어요. 그리고 뭐 코가 뭐 이렇게 생겼으니까 눈의 디자인이 달라지느냐 그런 건 사실 없어요. 눈은 눈대로 가장 예쁜 눈을 만들어야 되고 코는 코대로 가장 예쁜 코를 만들어야 맞는 건데 앞트임 부분은 콧대를 높이 세우느냐에 따라서 약간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눈, 코 동시 수술을 한다면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게 되겠고 따로 하게 되더라도 나중에 이제 코 수술을 할 계획이거나 이러면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나는 나중에 코를 좀 많이 높일 거다. 앞트임을 조금 자연스럽게 해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려서 눈 수술을 할 때 요구하신다든지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DB성형외과의 국동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